아침 햇살이 골목길 담벼락을 따라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최성우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붉은색 경차 옆에 서서 차를 한번 쓰다듬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여전히 설렘이 조금 남아 있었고 손놀림은 습관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조수석에는 강영희 할머니가 천천히 몸을 씻고 안전벨트를 채우며 창밖을 살폈습니다. 오늘 시장은 사람이 많을까요? 하고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 많으면 또 기다리면 되지요. 할아버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접어들자 차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 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랜 습관대로 신호등을 미리 보며 속도를 조절했고 차선도 정확히 지키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교차로에서 잠깐 신호를 잘못 본 듯 브레이크와 엑셀 사이에서 발이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 사이 차가 중앙선을 살짝 넘었고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이 크게 경적을 울렸습니다. 짧은 경적 소리가 생각보다 길게 귀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핸들을 급히 돌려 차를 원래 차선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할머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잠깐 착각했을 뿐이야. 할아버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 주차를 마쳤을 때 할아버지는 순간 방금 전 장면을 떠올리며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한번 짚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흘끗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대신 장바구니 끈을 꼭 쥐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는 걱정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거실 스탠드만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오전 그 경적 소리 쪽으로 자꾸만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부엌 식탁에 앉아 귤을 까면서도 자꾸만 남편의 옆모습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여보,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할아버지가 텔레비전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요즘 밤에 운전하시면 눈이 많이 피곤하시죠? 할머니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깔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한번 비볐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요. 그래도 아직 할만합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말끝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할머니는 귤 껍질을 천천히 모으면서 말을 이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가까운 데는 버스 타고 다니는 건 어때요? 시장은 걸어가도 되잖아요. 그 말이 나오고 나서 할머니는 자신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건 아닌지 눈치를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짧게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길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버스야 탈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평생 운전해 왔는데 갑자기 안 하면 몸이 더 굳어지는 것 같지 않을까? 그 대답 속에는 억지로 숨긴 서운함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말하면 상처가 될까봐 그날은 거기서 말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귤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손에 쥐어주며 많이 피곤하면 말해요. 하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귤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면서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아내의 걱정을 이해하는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낮부터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색 구름이 하늘을 덮고 골목길은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비 오는 날 운전이 항상 걱정이었지만
장을 봐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오늘 길도 미끄러운데 조심해야겠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런 날씨에 운전 안 해본 것도 아닌데요.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와이퍼가 리듬을 타며 앞유리를 좌우로 쓸고 있었습니다. 비가 불규칙하게 쏟아졌다 줄어들기를 반복했고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에 번져 보였습니다. 시장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빈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몸을 앞으로 숙이고 천천히 후진 주차를 시도했습니다. 주차선이 비에 젖어 잘 보이지 않아 고개를 여러 번 돌려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드르륵 하는 소리가 차 뒤쪽에서 작게 들렸습니다. 어머, 지금 뭐에 부딪힌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옮겼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려 뒤를 확인해 보니 뒤 범퍼 한쪽이 기둥에 살짝 긁혀 있었습니다. 큰 손상은 아니었지만 하얀 자국이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손으로 그 자국을 몇 번 문질러 보았습니다.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예요? 그래도 많이 놀랐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조심한다고 한 건데 하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장을 보고 집에 오는 길,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굳이 또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조수석 안전벨트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핸들을 잡은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조금 더 또렷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 주말 가족들이 모여 점심을 함께 먹는 날이었습니다. 민재와 며느리 김미라가 집에 들어오자 거실이 조금 더 밝아진 듯 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잡채, 갈비찜, 나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할머니는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식탁을 챙겼습니다. 할아버지, 요즘도 직접 운전하고 다니세요? 민재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직은 괜찮다. 할아버지는 일부러 힘줘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눈빛이 잠시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식사 중 텔레비전에서는 우연히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앵커가 최근 통계를 설명하며 자진 반납 제도와 사고率을 언급했습니다. 미라는 화면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고령 운전자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나 혜택도 준다던데요. 할아버지는 젓가락을 잠시 멈추고 텔레비전을 한번 본 뒤 다시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거야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지 뭐. 나는 아직 괜찮다고 생각한다. 민재는 할아버지의 말투에서 약간의 긴장을 느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나중에 불편해지시면 그때 생각해 보셔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하고 부드럽게 덧붙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화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당장 면허를 반납하자고 밀어붙이고 싶지 않았지만 사고가 나면 후회해도 늦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맛있는 음식이 있었지만 네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걱정과 망설임이 따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전, 할아버지는 늘 가던 경로당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로당 안에는 이미 몇몇 친구들이 모여 TV를 보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춘배가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리모컨을 돌리다가 교통사고 관련 뉴스를 멈췄습니다. 야, 또 나왔네. 고령 운전자 사고 뉴스야. 춘배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70대 운전자가 신호를 잘못 보고 교차로에서 사고를 낸 장면이 재현 영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심한 척했지만 시선이 화면에 고정되었습니다. 나이 들면 반응이 느려지는 건 어쩔 수 없다니까요. 다른 친구가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춘배가 성우를 향해 말을 돌렸습니다. 성우 형님은 아직 운전하시죠? 그럼 조심해서 하면 괜찮아. 할아버지는 조금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춘배는 웃으면서도 진지한 목소리를 섞었습니다. 나도 얼마 전에 면허 반납했어. 아들놈이 요즘은 지하철, 버스가 더 편하다나 뭐라나. 처음엔 서운했는데 막상 반납하고 나니 마음은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그 말에 주변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형님은 워낙 조심해서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 불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생각은 한번 해보셔요.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찻잔을 들고 천천히 입에 가져갔습니다. 찻잔을 쥔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원과 같은 안내 문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로당을 나오는 길, 할아버지는 자주 서던 담장 옆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춘배도 반납했는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도 모르게 주머니 속 차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키는 예전처럼 든든한 존재감보다는 조금 무거운 쇳덩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가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오전에 들었던 뉴스와 춘배의 말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나도 사고를 내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불쑥 올라왔다가 곧바로 아직은 괜찮다는 반박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저울은 점점 불안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온 할아버지는 주방 쪽에서 작은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직 안 잤어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아, 그냥 이것저것 생각이 나서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조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 하나를 끌어와 할머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식탁 위 작은 조명이 노란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걱정이 잔잔한 주름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 때문에 걱정 많이 했지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조금요 아니 많이요. 할머니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고 나면 우리 둘 다 힘들잖아요. 나는 여보를 오래 보고 싶어요.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속에는 서운함, 미안함,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나이 들미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강한 두려움이 그 모든 감정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할머니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의 마음속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내려놓는 그림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감색 점퍼를 걸치고 머리도 빗으로 여러 번 고르며 거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묻자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구청에 좀 다녀올게. 그 말에 할머니는 더 묻지 않고
대신 신발장 앞에 서서 구두를 꺼내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에는 익숙한 거리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직접 운전대를 잡았을 길이었지만 오늘은 버스 창가에 앉아 조용히 지나가는 가게 간판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버스 손잡이를 잡은 손에는 약간의 떨림과 묵직한 각오가 함께 느껴졌습니다. 구청 건물에 들어서자 민원 안내 표지판이 여러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접수라는 작은 안내 문구가 복도 끝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글자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천천히 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구 앞에는 중년 부부 그리고 또 다른 할아버지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플라스틱 카드 지갑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 함께 온 운전면허증이 있었습니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창구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려고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서류를 안내했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손놀림이 조금 느려진 것을 스스로 느꼈습니다. 서류와 함께 면허증을 건네는 손이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대중교통 이용에 도움이 되는 카드 혜택이 있으니 잘 사용해 보세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창구를 나오며 할아버지는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묘하게 가벼워진 느낌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청을 나온 할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한 정거장 더 걸어가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길가 나무에 새로 돋은 연두색 잎사귀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할아버지는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한 번씩 바라보았습니다. 출근을 서두르는 직장인,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 학교 가는 학생들이 각자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운전하느라 잘 보지 못했던 풍경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도시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되는 손은 무릎 위에서 편안히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의 흔들림과 엔진 소리가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고 조금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집 앞 정류장에 내리니 할머니가 골목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오셨어요? 할머니가 다가오며 물었습니다. 응, 다녀왔어요. 할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평소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둘은 골목길을 함께 걸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어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반납하고 왔어. 당신이랑 더 오래 살려고요. 그 말에 할머니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할머니는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팔을 끼고 걸음을 맞추었습니다. 골목길은 예전과 같은 길이었지만 오늘은 둘이 함께 새로운 속도로 걷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손자 민재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져 있었고 할머니는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재는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선물이에요. 이게 뭐니? 할아버지가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걸음 측정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차 대신 쓰시는 거예요. 많이 걸으면 숫자가 올라가요. 목표 걸음도 정할 수 있고요.
민재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작은 기계를 손에 들고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차 대신 그래. 이제 발로 다녀야지.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라는 옆에서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아버님, 근처는 걸어서 다니시면 건강에도 더 좋으실 거예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언제든 태워드릴게요. 할머니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금씩 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혹시 서운해하지 않을까 걱정했겠지만 오늘의 할아버지는 새로운 리듬을 받아들이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집 앞 공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목에 찬 걸음 측정기를 몇 번이고 들여다보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었네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재는 그런 할아버지 옆에서 속도를 맞춰 걸었습니다. 이제 운전 이야기가 아닌 건강과 산책 이야기가 가족 대화의 중심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고 선선해서 걷기에 딱 좋은 날씨였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집 근처 산책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심어진 작은 꽃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은은한 색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로 포장된 인도는 걷기 편했고 곳곳에 놓인 벤치에는 동네 사람들이 둘셋씩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이 길도 참 울고 훅 지나갔는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천천히 보니까 여기 꽃도 있었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화단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달려온 시간들이 떠올랐고 그 끝에 운전대를 내려놓던 순간이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옆에는 여전히 할머니가 서 있었고 둘의 그림자가 길게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할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차로 달리진 못해도 걸어서 당신 옆은 끝까지 지킬게요.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살짝 눈가를 훔쳤습니다. 우리한테는 시간이 아직 남았잖아요. 천천히 우리 속도로만 가요.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맞추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고 산책길 위 노을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운전면허를 내려놓은 자리는 이제 함께 걷는 저녁길과 조용한 행복으로 하나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